자, 이제 물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경기 피츠버그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요. 미치 켈러랑 에릭 페디가 붙잖아요. 근데 이 미치 켈러가 첫 경기 때 마이애미전 6이닝 2실점을 했는데 이후에 양키스한테 3.2이닝 7실점으로 그냥 폭파가 됐거든요. 미치 켈러도 사실은 이 구속 문제가 조금 있는 애입니다. 작년에 94.5마일 던지다가 올 시즌 93.8마일입니다. 거의 뭐 한 0.7점가량 떨어졌고, 그리고 이 구속 하락이 작년 시즌 막바지 때 많이 보였었거든요. 원래 얘가 그래도 한 95마일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이제 후반기 좀 이제 막판쯤에 그때 특히 구속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 시즌 초반에도 이어지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런 것들이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켈러가 지난번에 이제 좀 마이애미 경기는 뭐 잘 던졌다고 하지만은 지난 시즌 막판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이 구속 하락이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어가지고 일단은 미치 켈러가 고전할 가능성 이런 것도 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리 페디도 사실 뭐 첫 경기 잘한 다음에 보스턴한테 3이닝 6실점 두드러 맞긴 했는데, 근데 보스턴스 빠다가 좀 터진 날이긴 했었어.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뭐 좀 어렵다고 생각은 되긴 되는데, 나는 지금 보이는 걸로는 오바 같은 거 조금 생각해볼만 하지 않을까? 세인트루이스를 보자니 세인트루이스가 얘네들이 그 물부 전체에서 방어율이 꼴찌인 팀이에요. 불펜 부가 가면 무슨 사단이 일어날지 모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일단은 미치 켈러가 조금 고전할 가능성 그런 것들 내다보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뭐 오바 같은 거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매치 대 마이애미 경기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맥스 마이어랑 타일러 맥일이 붙습니다. 타일러 맥일 일단은 체격이 굉장히 좋고 좀 듬직한 투수처럼 보여요. 올 시즌 두 경기도 5이닝 실점, 5.1이닝 무실점 나름대로 잘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인 막스 마이어는 작년에 이제 올라왔다가 별로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두 경기 동안 5.2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이야. 꽤 잘하고 있거든요. 얘도 구속을 조금 칭찬할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좀 루키 투수로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 94.1마일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지금 뭐 한 두 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95.3마일로 올 시즌은 시즌 초반부터 1.2마일 가량이 더 잘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인지 지금 꽤나 두 경기 동안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심이 강력하니까 슬라이더까지 힘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맥스 바이오는 시즌 초반에 괜찮은 투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구속 상승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요즘에 매치가 진짜 잘하거든요. 뭐 빠따도 살아나고 있기도 하고, 그전에는 좀 빠따가 안 터지는데 이 투수발로 많이 이기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일도 나는 매치가 선발도 양호한 상태이고, 지금 매치는 물부 전체에서 방어율 1등입니다. 2.02로 선발이나 불펜이나 전부 다 튼튼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냥 체급 차이? 그런 것들을 내다볼 만한 경기인 것 같아. 그냥 하나 거슬리는 거라면은 이 경기를 매치 쪽으로 좀 무난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맥스 마이어의 호투를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때문에 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맥스 마이어의 호투는 이런 구속 상승에 기인한 부분이 있더라.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디트로이트랑 뉴욕 양키스 경기인데 프리드랑 플레어티가 붙네요. 사실 뭐 딴 거는 대단히 할 말은 없고,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좀 잘 치잖아요.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해, 나도. 근데 이제 플레어티는 얘는 피홈런이 조금 많은 투수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184이닝 동안 30피홈런, 피홈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등부상에 대한 이런 좀 리스크도 안고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맥스 프리드가 지금 두 경기 동안 4.2이닝 6실점, 5.2이닝 2실점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뭐 맥스 프리드는 구속면에서는 크게 뭐 다를 건 없는데, 다른 거보다 보이는 게 뭐냐면 얘는 원래 얘가 극단적인 땅볼 투수거든요. 제구력 좋고 큰 거 안 맞고 땅볼 유도를 많이 한다, 이런 애인데, 그냥 뭐 지금 현재 구속 상태나 이런 것들은 별로 뭐 흠잡을 게 없어요. 94마일가량 나오고 적당히 해주고 있는데, 얘는 여기 GB 퍼센트라고 해가지고 그라운드볼 퍼센트, 땅볼 유도 비율이거든요. 2017년부터 쭉 해가지고 매번 5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고, 거기다 이제 50% 후반대 혹은 60%대 초반 이런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 얼마 안 했지만 두 경기 동안 48.6%거든요. 생각보다 얘 이제 원래 전통적인 피칭 방식인 땅볼 유도가 잘 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긴 하더라고. 이런 면에서 맥스 프리드가 조금 고전하는 이유에는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플레어티도 내일 양키스의 이런 홈런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점, 맥스 프리드 그냥 요즘에 썩 좋지가 못하다, 그런 것들이 거슬려가지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는 지금 사실 얘네가 원래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빠따는 잘 치고 있고, 양키스 갑자기 최근 3경기 동안 빠따가 홈런이 그냥 안 나오고 있죠. 굳어버렸다. 이게 좀 거슬리네. 그래서 선택하기 별로 좋은 경기 같지는 않아요. 플레어티를 믿고 가자니 홈런이 거슬리고, 그렇다고 좀 양키스를 보자니 디트로이트한테 좀 이제 맥스 프리드가 안 통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거슬려가지고 그냥 선택하기 안 좋은 경기처럼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컵 대 텍사스 경기 있는데, 이마나가가 나온다는 것부터 자체가 되게 좀 믿을만해요. 이마나가는 지금 두 경기 동안
둘 다 7이닝 이상 던져주면서 1실점밖에 안 하고 늘 볼넷 안 주고 피홈런이 문제지만 피홈런도 많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가 지금 빠따가 되게 안 좋잖아요. 뭐 홈런은 13개를 치고 있다고 하지만 12경기 동안 지금 타율이 2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뭐 12안타 쳐가지고 그나마 전술 뽑았는데 그 경기도 패배를 했었고, 시카고가 되게 잘하고 있기도 하고 선발도 믿을만하다. 그거 하나 때문에 시카고를 보기 나쁘지 않은 경기 같아요. 배당도 한 1.5 정도인데 저는 뭐 딱히 뭐 흠잡을 게 없다고 보입니다. 타일러 말리가 그 이제 첫 경기 때 그때 이제 1.2이닝 만에 볼넷 4개 해가지고 강판이 있었는데, 두 번째 경기 때는 템파베이한테 5이닝 무실점 2볼넷으로 그래도 좀 잘하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선발 차이가 좀 있는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샌디에고랑 어슬레틱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랜디 바스켓이랑 오스발도 비도가 붙는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작년부터 오스발도 비도가 정상적으로 출전 가능하면은 괜찮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작년 후반기쯤부터 엄청 솔리드 했었거든요. 피홈런도 적고 삼진도 늘어나고 그냥 볼넷을 조금 준다는 게 문제였는데, 올 시즌에도 지금 두 경기 동안 그 10이닝 동안 볼넷 6개, 제구력은 조금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얘가 나올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두 경기 동안 5이닝 2실점밖에 안 했다. 쿠어스에서도 잘했어. 그런 건 일단 보이는 것 같고, 랜디 바스케스 사실 얘네 걱정이 좀 많은 투수였었죠. 양키스에서 데려오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팀에 그냥 5선발 땜빵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첫 경기 때는 애틀랜타한테 6이닝 무실점으로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애틀랜타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안 좋은 빠따죠. 그 다음에 컵스는 빠따 상태가 좋았었고 4.2이닝 동안 3실점으로 랜디 바스켓도 조금 고전했었습니다. 볼넷도 5개나 주고 지금 두 경기 동안 볼넷이 9개거든요. 볼넷이 두 경기 동안 9개거든요. 그런 면에서 둘 다 좀 볼넷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 뭐 빠따적으로 사실 샌디에고가 조금 더 낫기는 한데 저는 매번 뭐 어슬레티스 좀 까다로운 상대라고 얘기를 해왔었어요. 내일 선발도 조금 빡세 보이기도 하고, 선발 구도 자체가 나는 랜디 바스켓스가 비도보다 나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지금으로는. 그래서 요즘에 오클랜드도 못 치는 게 아니에요. 5경기 동안 한 번 9안타 빼고 남은 경기들 전부 뭐 두 자릿수 안타에다가 이 경기도 만만히 볼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당 대비 어슬레티스가 저는 막 그렇게 크게 뒤지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배당 보고 샌디에고 배당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하고 접근하기에는 좋지 않은 경기다. 좀 약간 경계하고 싶은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볼티모어 대 애리조나 경기, 크레머랑 파트가 붙는다고 하는데 둘 다 뭐 팀 내에서는 좀 애매한 선발들이죠. 사실 시즌을 잘 치르고 있지는 못해. 그래도 파트가 두 경기 모두 6이닝을 던져줬다. 3실점 4실점으로 실점은 많았지만은 피홈런도 뭐 4방이나 있지만은 그래도 뭐 저는 적당히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크레머는 이닝 먹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사실 이것도 별로 안 보여. 왜냐면은 둘 다 원래 빠따기리치가 상당히 있는 애들이거든요. 둘 다 타선이 워낙에 무섭기도 하고 이런데 요즘에는 얘네들이 빠따가 힘을 못 해주고 있잖아. 그게 이건 어느 한쪽을 좀 무난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빠따로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요즘에 빠따가 안 터져가지고 그런 게 좀 거슬리네. 자, 그 다음에 신시내티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 있는데 닉 마르티네즈나 저스틴 벌랜더가 붙는다고 합니다. 사실 얘네들은요 가장 보이는 게 뭐냐면 저는 한 점차 승리가 좀 보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11경기 동안 한 점차 경기가 4번, 신시내티가 12경기에 6번이에요. 그 정도로 한 점차 게임이 많은데 지금 신시내티가 그 선발진이 되게 좋죠. 이상하게 기대 안 했던 애들이 너무 잘 던져주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한 점차 게임을 보기에 내일 벌랜더랑 닉 마르티네즈 얘네들이 좀 못하고 있어. 그전에는 얘네들이 한 점차 게임 많이 나왔던 거는 보통은 신시내티 쪽은 거의 뭐 1대0, 2대1 이런 언더 게임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고, 샌프란시스코는 뭐 시애틀이나 다득점 하고도 뭐 한 점차 게임에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일은 신시내티가 선발이 조금 못 믿을 만한 친구다. 닉 마르티네즈가 사실 작년에 막판에 되게 잘했거든요. 피츠버그나 이런 데서 되게 잘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올 시즌 초반에는 안 이어지고 있다. 올 시즌 두 경기 동안 샌프란시스코전 6이닝 4실점, 미러키한테 4.2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닉 마르티네즈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여요. 작년 모습이라면은 긍정적으로 보겠는데 얘 상태가 안 좋고, 벌랜더도 저는 올 시즌이 벌랜더가 본인의 마일스톤을 쌓기 위한 시즌이다. 3,500이닝에 3,503진 이거를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벌랜더 이후로는 달성할 투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 기록을 위해서 아마 올 시즌 뛰고 있는 것 같고,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얼마 전에 시애틀한테 2.1이닝 3실점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여서 올해는 한 점차 게임 이런 것들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뭐 언더 게임이라든지 요즘에 샌프란시스코도 빠따가 확 죽긴 죽었었죠. 그런 거 보고 싶었는데 선발 때문에 제 계획들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그냥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경기네요. 자, 그다음에 다저스 대 워싱턴 경기인데 요즘에 다저스가 얘네들도 은근히 좀 망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5경기 동안 1승 4패에다가 빠따도 뭔가 좀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뭐 홈런은 잘 쳐. 홈런은 지금 13경기 동안 26개. 경기당 평균 막 2개씩 넘겨주고 있고 그러긴 한데 글쎄 경기를 많이 못 이기네. 반대로 이제 워싱턴은 지금 뭐 4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 이제 제이크 어벤인데 사실 제이크 어벤이 작년 초반에 되게 좋았거든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확실히 스텝업한 모습을 보였었다. 이닝도 많이 먹고 좋았었는데 근데 얘도 올 시즌 초반에 지금 2경기 동안 5이닝 동안 뭐 2실점 4실점 이렇게 해서 썩 좋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매년 이제 홈런은 뭐 30개 근처 이렇게 맞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제이크 어빈 지금은 작년 초반에 비해서는 공략하기에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 거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덤 덱 그냥 아마 이닝을 많이는 못 먹을 거예요. 지난 시즌도 몇 번 등판했었는데 사실 얘를 처음 이제 그 마이너에서 콜업을 했을 때는 6이닝가량 먹어주고 그럴 때도 있었어. 이후로는 대부분 뭐 4이닝이나 5이닝 짧게는 뭐 한 2이닝 먹고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아마 내일은 다저스가 랜덤 덱을 짧게만 쓰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좋은 컨디션은 아닌 것 같다. 작년에도 76이닝이나 던졌는데 4.03 사실은 좋은 구간도 있었지만은 그때 뭐 그렇게 막 긍정적이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경기는 원래 같으면은 다저스를 좋게 볼만 한데 지금 다저스가 좀 패배도 많이 있고 애매해 보이네요. 다저스를 픽하기에는 배당도 맛도 없고 요즘에 뭐 좋은 시기도 아닌 것 같다.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다음에 휴스턴 경기 시애틀이랑 보는데 여기 있는 루이스 카스티오는 그 우리가 아는 루이스 카스티오랑 다른 친구예요. 비교적 나이가 어린 그런 투수고 헌터 브라운이 나옵니다. 저는 헌터 브라운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은 이것도 헌터 브라운에 대한 지표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작년 시즌 초반에 뒤지게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시즌 한 4분의 1 정도를 지나고 나서는 그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거의 뭐 한 20경기가량 아주 솔리드한 활약을 했다.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헌터 브라운이 작년에는 구속이 96마일 여전히 빠른 구속이에요. 선발치고는 구속이 빨랐는데 지금 이제 2경기밖에 안 했지만 97.7마일이 찍히거든요. 작년 대비 평균 구속이 1.7마일이나 높다. 물론 이거는 시즌을 점점 치르면 치를수록 떨어지긴 할 거야. 그래도 작년 이제 평균 구속보다 거의 뭐 한 1.7마일이나 빠르다 보니까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나는 원래부터 헌터 브라운 좋아해. 그래서인지 일찌감치 벌써 이런 이제 구종에 대한 런밸류도 되게 높아진 상황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카스티오가 그렇게 뭐 믿을만한 투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린 선수고 지난번에 이제 선발 첫 등판 때도 3이닝 3실점 안 좋았거든요. 아마 여기도 그 시애틀도 지금 커비가 못 나오고 있기도 하고 팀의 한 4, 5선발 에머슨 행콕 자리 거기를 좀 경쟁하고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 뭐 좋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헌터 브라운 올 시즌 이제 2경기 동안 매치한테 6이닝 3실점, 미네소타한테 6이닝 2실점. 특히 미네소타전에서 초반에 조금 고전한 다음에는 이후로는 아주 압도적인 피칭으로 미네소타 애들 전부 다 셧아웃 시켰거든요. 그래서 나는 헌터 브라운 여전히 좋아 보여. 얘네들은 조금 더 보이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시애틀이 12경기 동안 한 점차 게임이 6번 휴스턴도 11경기 동안 3번 있었거든요. 나는 이 경기도 글쎄 일단 헌터 브라운이 믿을만한 투수인데 지금 휴스턴 빠따 못 믿는다. 시애틀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얘네들이 진짜 답답한 경기 끝에 2대1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면모를 봤을 때는 오늘도 한 점차 게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과연 이 친구가 얼마나 버티느냐 루이스 카스티오가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도 한번 한 점차 게임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 점차 게임 가능성을 본다는 건 이거는 이 경기는 언더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기도 해요. 자, 화싹 대 클리블랜드 로건 알렌이랑 션 버크가 붙는다고 하는데 사실 션 버크가 화싹에서 아마 개막전 선발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경기 때 6이닝 무실점으로 잘하더니 바로 다음 경기 미네한테 4.1이닝 6실점 피홈런 2방 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아마 뭐 게럿 크로시에 같은 그런 활약을 해주기에는 무리가 있는 걸로 일단은 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 어린 선수고 로건 알렌 이제 재작년에 그 2023년에 클리블랜드 연건 선발 3인방 개빈 윌리엄스, 로건 알렌, 테너 바이비 얘네들이 정말 잘했었는데 작년에 로건 알렌은 그냥 망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100이닝도 못 채우고 마이너리그행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올 시즌도 아마 첫 등판 때 5.1이닝 4실점 좋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저한치고는 뭐 구속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구력이 뭐 딱히 대단히 좋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갈 길이 먼 투수라고 봐가지고 일단은 클리블랜드 선발 가운데는 조금 이제 하위권으로 보고 있는 친구긴 합니다. 올 시즌 첫 등판에도 별로 안 좋았었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화싹이 조금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클리블랜드 상대로 불안한 선발한테 조금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글쎄 화싹도 지금 뭐 7연패로 못 믿는 단계고 최근 9경기 동안 1승 8패 타율 그냥 뭐 2할도 안 되고 있고 시즌 타율 이런 와중에 있어서 그냥 뭐 어느 한쪽을 보기에 별로인 경기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클리블랜드가 화싹을 사냥하기에도 빠따가 너무 안 좋아. 이 경기 같은 것도 사실은 갈 게 없거든요. 배당상으로 클리블랜드가 좋아 보이는데 선발을 못 믿고 그렇다고 화싹을 보자니 화싹도 그냥 못 믿는 팀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네요. 이런 경기가 사실 뭐 한점짜 게임 같은 거 보면 좋은데 지표상으로는 그런 것도 많이 안 나타나요.
시즌 내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편도 아닌지라 넘어가도록 하고, 자 다음 토론토 대 보스턴 경기 있습니다. 케빈 거스먼이랑 테너 하우크가 보는데 사실은 얘는 조금 약간 명함이 엇갈리는 게, 케빈 거스먼은 작년 시즌 초반에 뒤지게 못했습니다. 특히 구속 하락이 많이 보였었는데 시즌 후반부로 가면서 회복을 하면서 시즌 막바일 때는 우리가 알던 거스먼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올 시즌 2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5.1이닝 3실점으로 비교적 괜찮거든요. 반대로 테너 하우크 지난 시즌 전반기 때는 얘가 사이영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후반기 때 많이 좀 다운이 돼가지고 결국 3.12 정도로 괜찮은 방어로 시즌을 마무리하긴 했지만은 확실히 전반기 때 포스를 많이 잃어버렸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테너 하우크는 일단 올 시즌 초반에 2경기 동안 5.2이닝 4실점 4이닝 3실점으로 굉장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작년 시즌 막판에 안 좋았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단적으로 사실 뭐 구속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작년이랑 비교해가지고 지금 확인 화면에 나오는 게 작년입니다. 자 작년에는 이런 피칭 런밸류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구종의 가치 같은 것들이 엄청 높았었어요. 패스트볼은 그렇게 안 좋은데 슬라이더가 완전 미쳤었고, 뭐 스플리터도 좋고 이래가지고 여러 구종들이 되게 합격점을 받았거든요. 빨간색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올 시즌 뭐 얼마 안 했지만은 그냥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이런 차이가 있다. 작년에 하우크가 전반기 때 너무 잘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후반기에는 조금 잃어갔고, 뭐 완주도 못했고 시즌을 올 시즌 초반도 썩 좋지는 못하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구속 같은 거는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 뭐 슬라이더나 스플리터 그런 것들이 힘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나는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거스먼이 테너 하우크보다는 조금 더 지금 괜찮은 와중에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그냥 이 경기는 그렇게 따지자면은 그냥 오바를 보는 게 좀 괜찮은 경기기는 해요. 이 경기도 8.5를 받았던데, 글쎄 일단 난 테너 하우크는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어. 둘 다. 그리고 보스턴이나 토론토나 요즘에 빠따가 되게 오락가락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얘네들의 기본빵 자체는 조금 높은 애들로 봐야 된다. 빠따상으로는 괜찮은 애들로 보이기도 하고, 저는 글쎄요 거스먼이 3실점 이상? 그렇게 해준다면 오바가 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여. 그런 것들은 좀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거스먼은 특히 이 페네이파크 원정, 얘가 이제 옛날에 막 볼티모어에서도 뛰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페네이파크 원정에서는 3경기 동안 5이닝 4실점, 3.1이닝 8실점, 6이닝 4실점 이랬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거스먼이 페네이파크 원정에서 조금 고전할 만한 이유이지도 않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오바 같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천사 대 템파. 키쿠치랑 페피오가 붙는다고 하는데 둘 다 뭐 나름대로 수준급 선수들입니다. 저는 뭐 잘 던지는 애들로 알고 있어요. 뭐 페피오 지금 올 시즌 2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뭐 승수를 쌓진 못했지만 둘 다 뭐 괜찮은 피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제 볼넷 같은 거 많이는 안 주고 있고, 그리고 뭐 슬라이더 같은 거 훌륭한 선수이기도 하죠. 제구력도 나름대로 괜찮은 친구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선수인데, 키쿠치 작년에 토론토에서 얘가 매년 이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전에는 볼넷이 너무 안 좋았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제구가 잡혔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문제였었던 피홈런을 조금 극복을 했다. 막판에 좀 홈런이 피홈런이 좀 많긴 했었죠. 어쨌든 그래도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천사로 오고 나서는 2경기 모두 6이닝 3실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잘한 거긴 합니다. 못한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확실히 이제 토론토에서 한나의 역할이 있었던 시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뭐 별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글쎄 지금 천사가 서부지구 1위거든요. 텍사스, 휴스턴, 뭐 시애틀 이런 애들이 있는 지구에서 지금 1위란 말이야. 되게 비정상적이에요. 진짜 여차저차 잘 이기고는 있는데 저는 좀 거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사는 좀 내려올 것 같은데, 반대로 템파베이는 지금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꼴찌죠. 최근에 5연패. 상황이 좋지만은 않아.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것도 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한 점차 게임 약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선발이 키쿠치가 엄청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좀 버텨줄 거는 같고, 템파베이도 빠다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팀 모두 다 10경기 동안 한 점차 게임 4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개인적으로 한 점차 게임을 조금 노릴만한 매치다, 막연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어제 제가 분석을 열심히 했지만은 안 통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의 이제 휠러가 애틀랜타 상대로 너무 잘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일은 확실히 구속이 저하된 게 리스크처럼 보인다. 잘 흘러가다가 그냥 휠러가 좀 이제 그 팀의 이제 외야수들의 실책도 있었었고, 불펜들도 커커링이나 스트럼 작년에 1점대 방어를 보여주던 철벽 불펜들이 전부 다 이제 쳐맞으면서 필라델피아가 고장이 났거든요. 참 분석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나마 내일 타이완 워커 대 그랜트 홈즈, 둘 다 이제 좀 안 좋은 선발들이 나오는 매치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타이완 워커가 작년에 진짜 맛집이었거든요. 저는 타이완 워커 나올 때마다 맨날 필라델피아 반대복이 좋았었고, 그리고 좀 오바 게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기대를 할 만했었는데, 하필이면 올 시즌 첫 경기 콜로라도전에 6이닝 무실점 피칭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부활투를 했더라고. 타이완 워커는 얘가 좀 연차가 많이 된 선수예요. 좀 데뷔가 일찍 하기도 했었고 매치에서 오래 굴렀어. 그래서 필라델피아 왔을 때 사실은 이제 좀 뭐 방어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난 그래서 타이완 워커가 올 시즌도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첫 경기를 굉장히 잘했다.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타이완 워커가 맛집일런지 아니면 부한한 면모를 보일런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냥 여전히 저는 워커가 그렇게 막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봐요. 구속도 그렇고 그랜트 홈즈 일단은 뭐 맛집처럼 보이고 여기도 애틀랜타에 워낙에 선발들이 많이 빠져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끼워 넣은 친구인데 원래 오바 같은 거 조금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자니 애틀랜타가 진짜 못 쳤잖아. 근데 최근에 3경기 동안에는 살아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한 경기는 뭐 무득점으로 일관하고 뭐 이래갖고 그냥 애틀랜타 빠따 때문에 오바 보기도 어려워요. 글쎄 그냥 저는 오바 생각만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분석이 안 통할 것 같아 이 경기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완 워커가 쳐맞을 거다. 그랜트 홈즈 만만하다. 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물고 요즘 좀 어렵죠. 자, 그다음에 미네소타 대 켄자 경기. 이 경기는 제가 사실 이제 미네소타에서 이제 조 라이언은 피홈런이 리스크인 선수다. 세스 루고 샌디에고에서부터 잘했었고 작년에도 건너와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시즌을 보냈다. 세스 루고가 작년에 216이닝 메이저리그에서 아마 가장 많은 이닝을 먹고 3.00으로 아주 훌륭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엄청 단단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라이언은 작년에도 135이닝에 19피홈런, 그전 연도에 163이닝에 33피홈런, 늘 피홈런이 리스크가 있는 선수거든요. 라이언이 이제 그 한창 안 좋았을 때는 4경기인가 5경기 동안 13피홈런을 몰아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플라이볼 유도를 많이 하고 뭐 제구력 같은 거 좋은데 하나씩 삑 나는 거는 확실히 크게 넘어간다. 그런 것들이 문제인 투수거든요. 근데 내일은 이제 카푸먼 스타디움 캔자스시티의 홈구장을 보면은 여기가 되게 이제 좀 그 홈런 면에서는 안 터지는 구장이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파크 팩터라는 건데 구장별로 얼마나 이런 요소들이 좀 뭐 타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뭐 좋고 나쁘냐 그런 건데 제가 여기 이제 HR 홈런으로 봐놨거든요. 홈런으로 최근에 이제 뭐 단순히 1년뿐만 아니라 3년 동안의 보정을 봤을 때 카우프먼 스타디움은 홈런이 4번째로 안 터지는 구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뭐 조정 같은 거를 더 하면 사실은 홈런이 안 터지는 쪽으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켄자 홈구장은 홈런이 일단 좀 안 터지는 구장이야. 그리고 조 라이언은 통산 켄자 상대로 8경기 동안 22년부터 4년 동안 1.49 굉장히 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6이닝을 먹어줬고 그 이제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는 4경기 동안 1.17이에요. 조 라이언의 약점은 홈런인데 카우프먼 스타디움은 홈런이 잘 안 터지는 구장이고 통산 켄자 애들 상대로도 굉장히 강했었다. 이런 지표가 많이 보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라이언이 조금 내일은 좀 호투를 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세스 루고는 지금 올 시즌 2경기도 모두 다 좀 솔리드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작년이랑 비슷할 것 같아.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안정감 있는 투수다. 이닝도 잘 먹고 요즘에 양 팀에 빠따 그냥 둘 다 많이 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연하게 언더보기 좋은 게임이 아닐까. 저는 그만큼 이 경기는 조 라이언이 좀 흔들리지 않을 만한 매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나 뭐 밀키 대 콜로라도 경기 있는데 내일도 뭐 쿠어스 필드예요. 타일러 알렉산더랑 센자텔라가 붙는다. 별로 뭐 얘기할 건덕지는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콜로라도의 선발진들이 호투해주고 있는 것들 뭐 그런 건 있는데 쿠어스 필드이기도 하고 콜로라도 선발들은 경기가 길게 가면은 꼭 무너지는 이런 불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들이 조금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센자텔라도 잘 버티고 있기는 해. 제 기대보다는 잘해주고 있는데 원래 뭐 그 정도로 기대치가 높은 애는 아니기는 해요. 지금 2경기 동안 9.2이닝에 피안타는 19개인데 실점은 하나밖에 없어. 참 신기하죠. 뭐 피안타를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실점은 적다. 위기관리 능력이 뭐 괜찮은 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길게 보면은 아마 나중 가서는 많이 좀 쳐맞을 것 같아요. 방울도 떨고 같고. 그 미러키의 타일러 알렉산더 원래 얘도 이제 불펜 투수였었는데 작년에는 뭐 롱릴리프라든지 좀 이렇게 많이 좀 옮겨갔었습니다. 올 시즌도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아주 연착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선발로서. 미러키도 선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부상이 많다 보니까 땜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치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보이고요. 통상 이제 쿠어스 필드에서는 2경기 동안 1.1이닝 3실점, 4.2이닝 4실점 고전을 많이 한 편이거든요. 이런 점들도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다. 뭐 지금 현재 양팀의 빠따 상황으로는 그렇게 뭐 크게 많이 보이는 건 없어. 그나마 미러키가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거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미러키가 빠다가 살아나는데 이상하게 센자텔라는 안타를 많이 맞고 잘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쿠어스필드에서 약한 투수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그냥 뭐 오바 같은 거 봐야 될까? 오바를 보자니 또 센자텔라가 요상하게 막아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다른 거보다는 오바가 낫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는데요.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경기죠.